구독 꾹꾹꾹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위하여. 안녕하세요. 월화수목공방입니다. 오늘은 편백도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도마는 저희가 그 공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템이기도 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편백도마를 써보신 분들은 편백도마를 재구매하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만큼 편백도마가 식도마로서, 칼도마로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시 편백도마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색깔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식도마로 쓰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이 편백도마가 그렇게 변색이 되거나 물이 들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써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사용하십니다. 김치 같은 걸 막 썰고 해도 여기에 막 물이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편백나무는 우리가 흔히 피톤치드라는 성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진 나무인데요. 그런 성분 때문에 굉장히 향이 좋고, 그리고 그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먼저 이 편백나무로 만든 도마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편백도마는 사실 굉장히 좀 무른 편입니다. 그렇다고 은행나무 도마나 피나무 도마처럼 그렇게 엄청 무르지는 않고요. 그 도마들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좋습니다. 소나무, 우리가 좀 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소나무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는 사용하시면서 칼자국이 난다, 그리고 충격에 의해서 패였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사실 칼자국에 대해서는 강도가 강한 나무들도 오랫동안 쓰다 보면 칼자국이 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그 편백나무와 같은 소프트우드들은요, 회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마를 사용하면서 표면에 묻게 되는 물로 스스로 표면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영원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성능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1년 이상, 2년 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 중심으로 해갖고 칼집이 굉장히 많이 나게 돼 있죠. 편백나무를 비롯한 원목도마의 수명을 한 면당 한 1년 반, 2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한테서 지속적으로 편백도마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오래 쓰시는 분들은 뭐 아직도 새 것 같다, 뭐 2년씩 쓰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뭐 1년도 안 돼서 너무 많이 칼자국이 나서 다시 바꾸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칼의 상태, 칼질하는 습관, 칼질하는 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사용 빈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한 면을 2년에서 3년 정도 쓰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면 도마에 같은 경우에는 표면을 2년에서 3년 정도 쓰시고 반대쪽을 또 2년에서 3년 또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마 같은 경우에는 야채용, 야채 과일용, 그리고 육류용, 그리고 어류용 이렇게 용도를 좀 나눠서 식도마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하나당 사용하는 빈도가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편백도마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용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편백도마에 대한 좀 사용하면서 생긴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너무 무르다 그거고요. 이건 뭐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칫물이 배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편백도마 원목을 사용해서 김칫물이 드셨다 그러면 그게 정말 편백도마 그 원목 그 고유의 상태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백도마로 알고 계시지만 편백나무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 표면이 화학도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이 김칫국물이 날아가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곰팡이가 많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곰팡이는 반드시 세워서 말리실 때 이 방향이 아닌 이렇게 나이테를 양옆으로 개방해서 보관해 주시는 그것만 지켜주시면 거의 대부분의 편백도마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아래 방향이나 뭐 아니면 요 손잡이 구멍 쪽 있죠. 이쪽에서 곰팡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뭐 주방이 습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실수로 곰팡이가 나는 환경에 놨다거나 뭐 그런 상황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나무가 우리가 흔히 뽑기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에 대한 거는 사실 이 편백뿐만 아니라 모든 도마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곰팡이가 안 나는 도마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곰팡이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나 있고 한 번 생기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간혹 저희가 저희한테 구매하셨던 고객에 한해서 이 도마를 재생 서비스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표면을 완전히 한꺼풀을 벗겨내서 새 도마처럼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전면이 다 곰팡이로 뒤덮여져 있는 상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재생 서비스를 해드리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간 포자까지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곰팡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도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편백도마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편백도마는 우선은 옹이가 없을 것. 자, 옹이가 없는 도마가 더 좋은 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옹이가 없는 도마를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 상황이고요. 옹이가 굉장히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옹이가 없이 깨끗하게 나오는 도마는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려면요 전체 원목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편백도마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고요. 이 나이테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절단면이 없이 나이테가 고르게 이어져 있는 이렇게 주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런 도마들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는 애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옹이가 많은 나무다 보니까 옹이가 없는 부분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접착제로 붙여서 만드는 도마예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는 별로 티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요 끝에서 보면 명확하게 이어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끝에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도마들 중에서 이 도마가 굉장히 얇으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촉이 박혀 있는, 그러니까 나이테를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막대기 하나 박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집성 도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얇기 때문에 휘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촉을 박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촉을 박아 넣어서 휘면 방지할 수 있지만 이 촉과 이 도마 판면 간의 수축 팽창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집성된 부분, 그러니까 본드로 이어 붙인 부분에서 갈라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않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두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사이즈에 따라서 두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작은 도마는 한 20mm 이상, 22mm 정도 되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가 큰 도마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26mm, 30mm까지 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꺼운 도마가 좋은 겁니다. 다만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만큼 무게는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편백도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두께가 좀 확보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핑크색이 보이는 부분이요. 이렇게 핑크색이 보이는 부분이 많을수록 좋은 도마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목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나무로 봤을 때 이 바깥쪽은 하얀색에 가깝고요. 중간으로 갈수록 점점 빨개집니다. 그리고 옹이가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핑크색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향도 굉장히 많이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액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재 고유의 성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핑크색이 많이 돌아갈수록 항균력이나 곰팡이에 대한 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편백도마를 고르실 때는 이 핑크색이 많이 돌아가는가 그거를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도마가 조금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햇빛이나 산소에 접촉하게 되면은 그 약간 누렇게 변하는데요. 그걸 저희는 목재의 황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목재에서나 다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다만 이 편백나무는 처음에 가공을 했을 때 굉장히 하얗고 이쁜 그런 모습에서 점점 이게 이렇게 누렇게 소나무 색깔로 변해가는 걸 보시고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목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을 김치물로 오인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종종, 아주 가끔 이 표면이 형광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목재의 바깥쪽 부분을 가지고 만든 도마의 경우에는 그런 약간 형광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도마로서 사용을 못할 이상한 화학 성분 이런 쪽으로 오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척을 하실 때 종종 식기세척기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식기세척기에 넣는 방법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 목재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세척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뭐 세균이 엄청나게 증식할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뭐 소금과 식초로 세척을 해서 잘 관리만 해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좀 위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식기세척기에 넣지 마시고요. 건조기에도 마찬가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로도 확인을 했고요. 베이킹소다를 우선 뿌리는 행위 자체가 이 표면에 이 거품을 굉장히 일으키면서 표면을 들고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당장에는 좋을 수 있지만 차츰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편백도마가 베이킹소다에 닿았을 때 마치 곰팡이가 난 것처럼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곰팡이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파랗게 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길. 그거는 편백도마뿐만 아니고 모든 원목도마에 동일합니다. 편백도마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취급해왔고 사실 굉장히 애착이 많은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백도마에 대한 내용은 차후 한 번 더 좀 보충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지금 느티나무, 감포나무, 그 다음에 물프레나무, 또 뭐가 있을까요? 메이플, 체리, 월넛, 오크 뭐 이런 목재들의 이런 목재들로 만들어진 도마를 하나씩 자세하게 파헤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흥미가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이런 질문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조금 컨텐츠로 만들어서 궁금해 하실 만한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백도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소 두서없이 설명드린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잘 정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목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